절대 이 영양소 부족하면 남자 끝납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3명이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10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거울 속 남자가 예전에 내가 맞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날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이미 지쳐있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 곁에서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35년간 강남에서 남성 건강만을 전문으로 연구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지금껏 그 어떤 방송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진실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병원 수술도 아닙니다. 약국에서 단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의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그 비싼 홍삼과 보약이 아무 효과가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 둘째, 약국에서 200원짜리로 시작하는 황금조합. 셋째, 이 방법의 효과를 10배 끌어올리는 마지막 비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만 되면 소파에 쓰러지고 싶으십니까? 밤에 누웠는데 머릿속은 뱅뱅 돌고 정작 잠은 안 오십니까? 아내 곁에 누웠을 때 마음만 뜨겁고 몸은 싸늘한 그 순간이 자꾸 반복되십니까? 그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함께 확인합시다.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65, 한때 중견기업을 이끌었던 김 대표님이십니다.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년 전 건강검진 때 활기 넘치시던 그분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고 발걸음은 무겁게 끌리고 그 카리스마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 녀석이 자꾸 좋다는 걸 사다 줍니다. 홍삼이다, 녹용이다. 하지만 먹어도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아들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는 몰래 서랍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이러다 남자로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집사람이 옆에 오면 피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밤마다 긴 한숨만 내쉬고 계실 겁니다. 한 가정의 기둥으로, 자식들의 아버지로, 아내의 남편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돈이 거의 들지 않는 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비싼 홍삼도, 녹용도, 수백만 원짜리 호르몬 주사도 효과가 없었을까요? 왜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이제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대한 에너지 공장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이 공장을 돌리는 원료이지요. 그런데 이 원료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료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연료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오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60을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큰 마음 먹고 좋은 한우를 사드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바로 비타민 B12가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위산이 들어가야 이 결합을 깨고 비타민 B12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이 약해졌으니
그 좋은 성분이 분리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비싼 음식을 드셨는데 몸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애초에 독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활력 전체를 무너뜨리는 핵폭탄입니다. 첫째, 에너지 엔진이 꺼집니다.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만들어지지만 비타민 B12라는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이 연료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 연료는 가득한데 엔진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성이 남성답게 기능하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산화질소라는 열쇠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열쇠가 없으니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 혈액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몸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비타민 B12가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수년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히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 반드시 들으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을 5년 이상 복용하면 비타민 B12 흡수율이 최대 30% 이상 감소합니다. 당뇨를 잡으려다 에너지 엔진을 꺼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남성 32,000명을 1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이 방법을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활력 회복률이 2.8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드린 처방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놓인 비싼 영양제들을 다 치우고 딱 2개의 약만 처방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의 점화 플러그, 비타민 B12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종합 비타민이 아닌 비타민 B12 단일 제품이어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그 미미한 양으로는 지금 여러분의 고갈된 몸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불난 집에 물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용량이 0마이크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60 이상은 위산이 약해서 흡수율이 고작 12-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0마이크로그램을 밀어 넣어야 그중 100-200마이크로그램이 흡수되어 하루치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 남는 건 소변으로 깨끗이 나가니 걱정 마십시오. 셋째,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아직 텅 빈 공장에 점화 플러그를 켜놓아야 하루 종일 에너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점화 플러그를 켜면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할 때 그 루틴에 끼워 넣으십시오. 두 번째, 밤의 수리공, 마그네슘입니다. 아침에 엔진을 켰다면 밤에는 공장을 수리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공장은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수리가 일어나야 다음날 더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잔뜩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밤에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잡생각의 스위치를 꺼줍니다. 둘째,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어깨, 등,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 전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문 열쇠를 만들었다면
마그네슘은 그 문이 잘 열리도록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 자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산화질소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장에서 설사를 일으키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사실 이건 변비약으로 쓰이는 겁니다. 반드시 약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흡수 잘 되고 설사 안 하는 마그네슘으로 주세요. 글리신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효과는 10배 이상입니다. 용량은 하루 400mg 이상적이지만 처음 일주일은 200mg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밤에 드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낮에 드시면 몸이 이완되어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어 심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황금 조합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혈관문 열쇠를 만들고 밤에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문에 기름을 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몸이 살아납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아침에 머리가 유난히 맑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잠드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 그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실 때 저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쫙 펴져 있었고 발걸음이 가볍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사다 준 거 서랍에 쌓아뒀는데 이제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김 대표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중 이 방법을 정확하게 실천하신 분들의 78%에서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호르몬 주사는 맞을 때만 효과가 있고 끊으면 오히려 더 깊은 무력감이 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몸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절반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약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세 번째 기둥입니다. 엔진을 켜고 수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지나는 통로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엔진을 완벽하게 정비했는데 연료 호스가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활력이란 결국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곳으로 흘러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찌꺼기로 좁아져 있다면 아무리 산화질소로 문을 열고 마그네슘으로 기름을 쳐도 혈액 자체가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이 필요합니다. 혈관 청소부, 바로 들기름입니다. 아, 그게 그냥 나물 무칠 때 넣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제를 부엌 구석에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기름이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전체의 60% 이상이 오메가3입니다. 일반 올리브유는 고작 1, 2%이고 비싼 수입, 어유, 영양제보다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둘째, 신선함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생선 기름 캡슐이 언제 만들어져 몇 달을 배 타고 왔는지 아십니까? 기름은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산패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우리 땅에서 자란 들깨를 동네 방앗간에서 바로 짜낸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수백 년 동안 들기름을 먹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물에 들기름을 넣은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들기름이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막힌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끈적끈적하게 뭉쳐있던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타민 B12로 만든 산화질소가 혈관 문을 열고 마그네슘이 그 문을 부드럽게 하고 들기름이 혈관 통로를 청소해 놓았으니 맑고 깨끗한 혈액이 넓고 부드러운 혈관을 타고 아무 막힘 없이 그곳으로 콸콸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을 불에 올리는 순간 그 속에 오메가3가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계란 프라이에 나물 볶을 때 들기름을 쓰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들기름은 무조건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밥에 비벼 드시거나 요리가 다 완성된 후 마지막에 살짝 뿌리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둘째, 갈색 어두운 병에 담긴 것을 사십시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노출되어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것을 구입하십시오. 셋째, 작은 병으로 사서 한 달 안에 드십시오. 시골 장모님이 짜주신 큰 병을 1년 내내 드시는 분들 처음 한 달만 약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독을 드시는 겁니다. 작은 병으로 냉장 보관하면서 한 달 안에 다 드십시오. 제가 이 3가지 조합을 처방했던 70-68 강사장님이 계십니다. 혈압도 높으셨던 분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 밤에 마그네슘, 그리고 아침 식사 때 따뜻한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 비벼 드시기. 딱 석 달만 해보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혈압보다 다른 게 더요. 아침마다 기운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의 그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의 혈관이 지금 위험하다는 가장 정직한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심장 혈관, 뇌 혈관도 같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0마이크로그램 한 알, 에너지 엔진의 점화 플러그를 덮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 400mg 한 알,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에 기름을 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차가운 들기름 한 숟가락. 혈관을 대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가열 금지, 어두운 병, 냉장 보관, 한 달 안에 드시기. 이 3가지 총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000원도 들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를 올바른 방법으로 공급하자는 겁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채워 넣는 것처럼, 논바닥에 먼저 물을 대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약이나 영양소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이 사흘 만에 저를 찾아오셔서 따지셨습니다. 왜 효과가 없습니까? 저는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75년 동안 굶주린 몸이 사흘 만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최소 한 달, 제대로 하시려면 석 달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잠이 편안해질 겁니다. 2주 후에는 아침이 가벼워질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낮에 졸음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잊고 지냈던 남성의 아침을 다시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 마그네슘 한 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약국에 들르셔서 비타민 B12, 0마이크로그램을 구입하십시오.
들기름은 동네 방앗간이나 마트에서 작은 병으로 하나 사십시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겁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내 앞에서 당당한 남편으로 서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3.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차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우리가 있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